하동군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의회가 최근 심의를 또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문을 닫은 새하동병원을 인수해 개원하겠다는 의료재단이 나타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맞았습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에 이어 사천시 의회가 예산 낭비 사례와 절감 사례를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씀씀이 관행을 바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이에서 개발 중인 KF-21.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20대를 납품하는 첫 양상 계약이 이뤄졌는데 일부 부품은 지역 항공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만큼 관련 업계의 훈풍이 예상됩니다. 남해군의회가 9대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은 현 부의장인 정영란 의원이, 부의장은 8대 전반기 의장이었던 박종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세 번째 기업으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진주 소재 업체 HK 바이오텍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하동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새하동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병원을 인수하고 개원을 준비 중인 곳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진행된 하동군의회 정례회에서 보건의료원 관련 심의를 또 한 차례 보류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말 문을 닫은 새 하동병원. 그 활용 방안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었는데 최근 이 병원을 인수하고 개원을 준비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개원할 병원의 이름은 하동 한국병원. 하동 한국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사업자 등록과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또한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바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장비들을 구입했으며 MRI와 CT 등 영상 진단기기 설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네 과목을 기준으로 MRI가 있기 때문에 영상의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 그 정도 언저리에서 아마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병상 규모로 개원을 준비 중인 하동 한국병원에서는 응급실 운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의료인력 확보 문제로 고심이 깊다는 입장입니다. 하동군은 민간병원의 개원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적자 운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의료인력 확충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동군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그에 또 반면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또 민간병원이 따로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응급실과 함께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원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수익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그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의 지속성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을 하려고 결정을 한 것이고 민간병원하고 보건의료원의 역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하동군 입장은 보건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도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의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보건의료원을 운영 중인 지역을 견학하는 등 관련 논의와 고민을 더 이어간 후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건립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정 여건, 설립 타당성, 운영 건전성 등 모든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하동군 이회에서 또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원 건립 갈등. 이런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검토하는 민간병원이 개원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예산은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비리가 없는 한 대부분 지자체가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천시의회는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절감한 경우에도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아끼거나 낭비할 경우 시민이 볼 수 있게 공개됩니다. 사천시의회는 강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대상은 신고나 시정 요구, 감사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서 선정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책자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사천시 녹지공원까지고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실시 설계를 기존 사례를 참고해 만든 끝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들보다 좀 노력해서 잘한 부분은 그렇게 뭐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서부 경남에서 관련 조례는 하동과 남해군에 이어 사천시가 세 번째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 모범 사례는 포상할 수 있는 만큼 도입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차세대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20대를 납품하는 첫 양산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일부 부품은 지역 항공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을 맡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과 첫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문 계약은 모두 20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해 2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카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51.3%에 해당합니다. KF-21의 국산화 목표 비율은 65%. 카이는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 설비를 구축하며 양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는 600여 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는 사천과 진주 등 서부 경남에 소재한 지역업체도 40여 개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일감이 부족했던 지역 항공 제조업계는 이번 계약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일은 2026년 말부터며 순차적으로 공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KF-21의 개발 진행률은 현재 80%. 개발 6년 만인 2021년 CJ1호기를 완성하고 이듬해 최초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져 각종 시험 비행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경남도가 기업체와 함께 항공우주 전문 인력 40명을 양성합니다. 참여 기업은 진주시와 사천시에 공장을 증설하는 우주항공기업 3곳으로 경남도는 교육생 1명당 교육훈련 장려금 275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24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3,500만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부경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결정됐습니다. 진주시가 박대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진주시의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원회, 사천 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의원은 과방위원회로 분산 배정됐습니다. 한편 경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4명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3명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는 등 쏠림 현상을 보여 국방과 환노, 문체, 보건복지위에는 배정 인원이 없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9대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 현 부의장인 정영란 의원, 부의장은 8대 전반기 의장인 박종길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남해군 의회 의정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선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남해군의회 9대 후반기 의장 선거. 재적의원 1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이 각각 5표와 4표, 정현욱 의원이 1표를 얻었습니다.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는 상황. 선거는 회의 규칙에 따라 2차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정 의원과 여 의원이 각각 5표씩 나눠 가지며 의장 선거의 당락은 결선 투표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총 3번의 치열한 접전 끝 승자는 정영란 의원. 10표 중 6표를 획득하며 4표를 얻은 여동찬 의원을 2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반기 남해 의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정 의원은 후반기 의장까지 선출되며 남해군의회 첫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발로 뛰는 의회, 새롭게 뛰는 의회, 국민이 감동하는 그런 의회를 꼭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부의장에는 박종길 의원이 7표를 얻으면서 3표를 가져간 장행복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국민이 감동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힘을 합하고 상임위가 다 힘을 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0명 중 2명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여대 야소 구도 속에서 상임위원장 역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강대철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여동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박종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의회는 본회의 이후 진행된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뀐 의장단이 처음 진행하는 278회 임시회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남해 군의회가 전반기와는 어떻게 차별화를 둘지, 국민과의 소통에는 어떠한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군이 민선 8기 2주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화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성과 보고회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와 사업 점검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산청군은 농특산물 대제전과 지난해 산청 엑스포의 성공 개최, 산청 한방 항로화 산단 기업 유치, 지리산 케이블카 산청 노선 단일화 확정, 만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등을 민선 8기 대표 성과로 꼽았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한센 요양시설인 산청 성심원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26일 성심원을 방문해 한센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올해 65주년을 맞은 산청 성심원은 소외된 한센인의 보호와 치료, 복지 증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인 대표와 연구소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개혁 캠페인 3번째 기업으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업체 HK바이오텍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들이 실험용 유리병을 뜨거운 불에 달궈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과정을 마친 병에는 실 모양의 버섯이 이른바 버섯 균사체가 접종되고 여러 기계에서 이를 섞어 뭉치게 하는 배양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여과 과정 등을 거치면 비로소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천연물 중 버섯 균사체를 주로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교수 출신인 대표와 연구소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차별점을 인정받아 20여 년 동안 운영돼온 이곳. 자금 조달과 홍보 등이 쉽지 않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다진 뛰어난 기술력이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부터 미국 위스콘신대까지 국내외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들기도 했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와 협업해 공동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미국에서 CLA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 특허가 한 5개 정도 있고, 또 제가 학교 있을 때 산학 협력을 해서 받은 특허가 국내외로 한 50건 정도 됩니다. 원료를 활용해 눈, 간 등 신체 기관 건강에 효과가 있는 완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업체, 해외로 판로를 넓혀 코스닥 상장 업체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을 좀 증가를 시켜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증가를 시켜서 매출액 연 한 100억 정도 되면은 코스닥도 상장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을 무기 삼아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선두주자로 비상하기 위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군이 7월 1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유수상 지방행정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해 안전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김영미 지방행정주사 등 3명이 5급 승진 의결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50명이 승진, 115명이 전부 발령되는 등 모두 223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경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게 내려진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려면 선고 후 7일 내로 상고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교사 1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나머지 4명의 교사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 한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26일 오후 3시 50분쯤 진주시 가자동에서 공사 중인 차량이 전선에 접촉해 20여 분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은 현장에 접근 금지선을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시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은 세계적인 관광지 확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이점이 상당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관련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가 정원화를 목표 중인 진주 월화산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정원 산업은 단순히 공원이나 산책로 조성의 의미에서 벗어나 교육과 환경, 관광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1조 한 6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인접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서부 경남에선 진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월화산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월화산의 경우 약 30년 전 대형 산불로 산림이 크게 소실됐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등 산림 회복에 나서 점차 제 모습을 되찾게 된 곳. 여기에 자연휴양림과 산림 레포츠 단지, 체험 교육기관 등이 더해지면서 명실공히 진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진주시는 월화산의 풍부한 생태적 가치와 시민 스스로 산림 회복에 참여했다는 스토리텔링 등을 국가정원 추진에 적극 활용 중이며 선결 과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일시적인 감흥을 이렇게 가둬두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평소에도 우리 도심에서 또 정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성원을 해주십사. 약 30헥타가 소실되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숲을 만들어 온 뜻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은 30헥타 이상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신청하고 계획한 면적이 72헥타입니다. 다만 월화산이 실제로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산림복지시설이 들어서 있고 남부 수종에 특징이 잘 살아있는 데다 다른 국가정원들과 달리 산지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선 나름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접근성과 일대 교통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국가정원 추진의 뜻을 함께할 수 있게끔 정원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심이 순천만까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하는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라는 이런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전체가 녹색도시이자 살기 좋은 정원과 같은 도시로 꾸며나가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주시는 내년 안에 지방정원 조성공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지방정원 등록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 최종적으로 오는 2029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목표 중입니다. 월화산 일대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진주시. 정원도시 정체성 확립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어 자외선 지수는 낮겠는데요. 다만 고온다습한 여름 기후 특성상 불쾌 지수와 식중독 지수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적절한 냉방과 음식 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후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7도, 함양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와 부산, 제주에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7도, 광주 20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지역과 시점 등 예보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